저 블로그 하나만 했거든요. 맞아. 한 놈만 팼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월 2천까지도 찍어봤거든요. 그 모든 기회가 다 블로그에서 왔어요. 맞아. 저의 수익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동산 투자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임장도 가야 되고 지역 분석도 해야 되고 그쵸? 입지 분석도 해야 되고 막 엄청 바쁘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사실 다른 거 할 여지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오히려 더 나의 개인 브랜딩? 나의 글쓰기? 이런 것들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네. 어때요? 데비치님 같은 경우는? 정말 맞아요. 항상 부동산 장 좋아하실 때는 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정말 틈이 없어요. 그냥 막 금매 나오고 막.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도 너무 적고 너무 거기에 제가 빠져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오히려 하락 이렇게 겪으면서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게 네. 되짚어 볼 수 있었죠. 내가 잘 해왔나? 맞아요.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게 아이고. 장이 안 좋으면 특히 이제 강의 들으려는 분도 없고 그죠. 팬분들도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서야 보여요. 계속 그곳에 남아 계신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 감사함의 크기가 정말 비교도 안 되죠. 그 비교도 안 되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더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근데 결국 그게 저의 성장을 더 일으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성장하게 만들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뭐 컨텐츠를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만 했다면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물건도 빠지고 뭐 공실 나고 역전세 나고 대출 이자는 두세 배 나고 막 정신적으로 내 멘탈이 막 나가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생각보다 되게 길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다행인 게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제 팬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막 그렇게 힘든 걸 겪더라도 그분들이 해주는 한마디. 그럼 제가 그런 오프라인 강의 가서 강의해드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사인을 해달라던가 맞아. 뭔가 너무 저를 좋아한다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이 되게 안 되고 있어요. 나는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데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좀 한 분이라도 있다고 딱 생각하면 너무 든든하고 다시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계속 지금 겪는 시기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죠. 유튜브도 너무 감사하고 블로그도 거기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힘으로 그냥 버틴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맞아. 저분들 때문에 내가 이걸 했었지. 네, 맞아요. 그 초심을 생각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계셨으니까 또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제 책을 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조금이라도 되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저를 되게 더 좋은 사람을 만드는구나를 생각하죠. 내가 만약에 내 욕심만 챙기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나는 더 빨리 망했겠구나. 이런 분이 계셨고 도와주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맞아요. 내가 그래도 그 멘탈을 다 잡을 수 있고 더 열심히 살게 되는구나 이런 시기에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밀물처럼 들어오고 썰물처럼 나가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밀물처럼 들어올 때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모르잖아요. 근데 썰물이 쫙 빠지고 나면 진짜가 보이더라고요. 진짜가 보여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시는 분. 이런 상황인데도 제 강의를 들어주는 분. 그 고마움의 크기는 정말 이거 비교도 안 될 만큼 계속 생기고 정말 내가 더 잘 돼서 저분들한테 더 많이 도와줘야겠다. 계속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하락장이니까 뭐 세비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뭐 당장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 시기를 우리가 조금 관점을 전환을 시켜서 오히려 이때가 블로그를 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혹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지 않을까 저는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 시간적인 여유가 확실히 있고 그동안 나도 막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혼자 그냥 알고 있지 말고 우리가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블로그잖아요. 맞아요. 유튜브는 좀 힘들어. 허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진짜 블로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내 앞에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뭐 도와주지? 그냥 그 관점으로 해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 뭐가 궁금하지?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에서 시작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아직은 한국인이 검색이 제일 많이 되는 포털이 네이버긴 때문에 일단 네이버 블로그로 나의 베이스 캠프를 좀 삼아두면 그 글쓰기 실력이 어디 안 가거든요. 사실 유튜브 할 때도 도움되지 않으셨어요? 너무 도움되죠. 왜냐하면 유튜브도 대본을 대략적으로 작성해서 해야 그쵸.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방향을 안 읽는데 네. 블로그를 하면서 그 연습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어떤 주제를 정하고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쓰는 연습이 매일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제를 끝까지 끌고 나가는 그 맞아요. 힘. 그래서 이게 딱 유튜브 넘어갔을 때 그 맞아요. 형태가 이제 글이 아니라 말로 나가는 거지만 그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매일 한 거잖아요. 그쵸.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도 블로그는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글쓰기가 말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지 맞아요. 않아요? 글쓰기가 더 쉽고 사실 말이 더 어려워요. 말이 더 어려워. 저 정말 제 초창기 영상 보면 정말 말을 못해요. 지금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게 나중에 몇 년을 하니까 숙달이 돼서 이제 되더라고요. 그게 있어서 더 좋아요. 아, 그런가? 인간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면 이 인간미가 떨어져. 그런가? 쟤는 넘사벽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뭔가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구나. 다정함과 친근함을 못 느껴요. 블로그를 조금 많은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그쵸. 저는 진짜 강추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저도 맞아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 블로그를 글쓰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컴퓨터에서 켰어요. 블로그 딱 들어갔어요. 멍한 거예요, 정말. 그 빈 화면만 딱 보이는 거예요. 맞아. 나 뭐 써야 되지? 맞아.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혹시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방향을 잡아주시면 조금 더 네.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 중에 한 분들은 어쨌든 블로그라는 드넓은 광장에다가 내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일기장처럼 쓰세요. 나의 만족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 만족으로 막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 그건 일기랑 똑같아요. 그런데 남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쓰게 되면 좋아요가 달려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고 정말 좋은 정보나 어떤 지식이나 경험들 같은 경우는 공유가 돼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실 때 딱 한 가지만 모두 전환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만족 말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내가 꺼내보자. 그들은 뭘까 궁금할까? 이렇게 생각의 관점만 좀 전환시키신다면 아마 블로그 큰 틀에서는 저는 어떤 짓을 해도 사실은 괜찮다고 봐요. 나중에 뭐 하우투적인 부분들은 계속 바뀌는 거고 사실 네이버 알고리즘도 계속 바뀌고 있고 절대 안 되는 것들은 사실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기본 틀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인드 하나 장착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결국 그거가 나중에는 나의 브랜딩이 되고 나의 브랜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렵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고 맞아. 그냥 아까 슬피스님 잠깐 얘기했지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딱 한 명만 떠올리고 시작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나올 줄 알았어. 그래도 네. 그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방법은 있잖아요. 맞아요, 노미님 맞아요. 뭐 그런 블로그 과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저희 소치님에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서도 풀지 않는.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우투적인 것들은 사실 늘 변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블로그 글을 쓰는데 천자내외로 쓰는 게 좋다라든지 맞아. 지금 요즘 이제 뷰 검색에서 새롭게 들어온 게 스마트 블록이라는 거예요. 스마트 블록 같은 경우는 주제 중심으로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형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로직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좀
글을 길게 쓰는 거, 양질의 포스팅을 좋아했다면 요즘 포스팅 같은 경우는 천자내외. 요즘 사람들에 따라서 로직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 잘 생각해보세요. 쇼츠 좋아하잖아요. 긴 글 소화를 못해요.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긴 글은 이탈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도 짧은 글. 근데 너무 짧으면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돼. 천자내외. 기본적인 어떤 하우투적인 부분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테일한 하우투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제가 책을 내거든요. 그 책에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질을 좀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이버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리가 네이버 하면 검색 포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유통시키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는 광고 회사예요. 걔네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광고예요. 디스플레이 광고도 있을 수 있고 키워드 광고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광고 수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사용하는 유저들이 광고비를 내는 걸 좋아할까요? 무료로 이용하는 걸 좋아할까요? 무료로 하는 거죠. 유저들은 무료를 좋아하는데 네이버는 뭘 좋아할까요? 유료를 좋아해요. 유료를 좋아해. 돈 내고 니네 광고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이버는 아까 검색 포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니네가 블로그를 왜 우리한테 그 수많은 서버를 걔네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냐면 우리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그럼 양질의 정보, 지식 컨텐츠는 어때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좋아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대놓고 돈 내고 해야 되는데 돈 안 내고 무료로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글들은 싫어하겠죠. 그렇네. 네. 그래서 특정 내가 사용하고 있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내가 하는 강의 뭐 내가 하는 프로젝트 이런 거를 홍보하는 거는 귀신같이 싫어요. 근데 얘네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야 그래도 니네가 인간적으로 하면 내가 좀 봐줄게.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에 7번 글을 써.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번만 내가 내 거 홍보할게. 나머지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양질의 질 컨텐츠를 6번을 쓸게. 그럼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6번 홍보하고 한 번 그런 정보를 쓰면 넌 안 되겠다. 너 양심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반복적인 어떤 링크를 넣는다거나 생각해보세요. 링크를 넣는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로 이동시킨다는 거잖아요. 네이버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기본적으로 본질이 광고 회사다. 그러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마케팅하는 용도로 나의 의도를 담아서 글을 쓰는 것을 얘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접근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역시 그 본질을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지.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마케팅 대행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똑같은 사진 다 뿌려서 예를 들면 체험단 쓴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잘 생각해 보면 다 홍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진을 여러 명이 써. 그럼 이거 홍보로 인식해요. 알고리즘이. 그러면 또 이건 안 좋은 행동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그 본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들의 대부분의 답을 좀 찾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거 고민하셨어요? 블로그 쓰면서? 이게 노출이 잘 되면 좋겠다. 웬만하면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많이 유입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근데 그 키워드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홍보성 키워드가 있고요. 정보성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대구에 왔으니까 대구 맛집은 홍보성 키워드일까요? 정보성 키워드일까요? 아니요. 홍보성이에요. 보통 우리 맛집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 가게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먹는 거 협찬 제안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집 한번 와서 먹어주고 포스팅 써주세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맛집 키워드는 뭐예요? 홍보성이에요. 자, 그런데 동대구 가볼 만한 곳. 이건 어때요? 정보성이죠. 한 끗 차이인데 달라요. 그래서 뭐 동대구 현지인 찐 맛집, 뭐 찐 맛집 추천 이런 거는 사실은 정보성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보성 키워드로 콘텐츠화 시키는 작업을 더 많이 하셔야 좋은 블로거로서 성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진짜 매일 가는 게 밥 먹고 카페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블로그에도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제 분야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뭐 요리도 있고 경제도 있고 뭐 IT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맛집은 상위 인플루언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맛집 같은 경우는 아까 홍보성을 목적으로 하는 블로거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가 상위로 안 띄워져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죠. 오늘 다 풀어드려서 최초 공개. 우리가 뭔가 특히 뭐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뭐 블로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계속 하다 보면 네. 지쳐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뭔가 이걸 해서 수익이 확실히 나면 그게 또 좋아서 충분히 더 오래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블로그를 가지고 수익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흔히 이제 블로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수익화 블로그랑 브랜딩 블로그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익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익을 원하는 분들이 수익화 블로그를 보통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인 수익. 예를 들면 유튜브를 하다가도 보면 구글 애드센스는 직접 수입이에요. 그쵸? 네네. 근데 내가 뭐 PPL이라던가 뭐 협찬이라던가 광고 의뢰를 받는다거나 혹은 그 의뢰를 받지 않더라도 지금 세비치님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고 네,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구독자분들이 내 강의로 연결되면 어때요? 얘도 나의 비즈니스 수익이 맞아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간접 수익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볼 때 특히 네이버 블로그를 하실 거면 직접 수익을 바라면 안 돼요. 구글 애드센스만큼 일단 뭐 없고요. 치킨값 나오면 네, 다행이고요. 맞아. 실제로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직접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거는 되게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맞아.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직접 수익을 하실 거면 티스토리 하셔야 돼요. 구글 애드센스 받는. 근데 네이버 블로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간접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은 뭐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쌓이면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를 뭐 수익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스타트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었고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누군가랑 하면서 소통하면 좋겠다. 근데 이게 쌓이니까 사람들이 로미님 요거 강의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뭐 요거 이렇게 클래스 열어주면 안 돼요? 요거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남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되냐?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 당장 돈은 안 되지만 향후의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색 기반의 포털인 네이버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뭔가 표현할 때, 나의 이력서가 필요할 때, 나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때 요즘 진짜 되게 많이 연결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글 한 편 썼는데 방문자 수도 뭐 한 20 이런데 그냥 그 글을 보고 교육 담당자분이 연락을 하셔서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고 되게 신기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멀리 보셔야 돼요. 얘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또 다른 연결 지점?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부동산이라는 세계가 열렸으니까 블로그 세계가 열렸고 비즈니스 세계가 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어떤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맞아. 얘로 끝장을 보겠다. 나 이걸로 돈 막 벌어버리겠다. 이러면 이제 답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근데 이게 정말 유튜브 똑같았어요. 유튜브도 네. 많은 분들이 광고 수익만 보거든요. 되게 미미해요. 맞아요. 공개돼요? 안 돼. 정말 미미해요. 근데 그 이상,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브랜딩, 약간 그런 걸 보고 가셔야지 그걸로 장기적으로 더 수익화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배포 크게 갑시다. 네. 너무너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블로그가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고 뭐 그거 굳이 해야 돼? 내가 이거 시간 투자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피터하면서 말하고 싶어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제 인생이 되게 많이 달라졌고 직업도 바꿨고 퇴사도 했고 맞아. 만나는 사람도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블로그를 하지 않았으면 사실 해비티님도 못 만났을 거고 되게 많은 세상이 열린다고 보고 그 기회의 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을 투입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로미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좀 늦게 시작하셨고 맞아요. 그 이전에 네이버 블로그를 계속 네. 하셨거든요. 되게 오래 운영을 네. 했죠. 제가 계속 봤잖아요. 그럼 로미님은 네. 그 찐팬이 항상 있어요. 항상 그 찐팬들. 그러니까 그 찐팬은 로미님이 뭘 해도 다 받아주는 사람. 항상 있어요. 그래서 뭘 하면 그분들이 다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끈끈함이 있는데 저는 그게 로미님이 그 블로그를 진짜 진정성 있게 계속 해오셨잖아요. 네. 뭐 이걸 내가 빨리 키우고 싶어서 일부러 뭐 이웃수를 늘리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없었죠. 정말 내가 그냥 쓰고 싶은 글 쓰고 이분들이랑 소통하고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찐팬에 정말 군집이 생기시고 네네네. 끝까지 유튜브 같은 거 안 하셔도 그분들이 다 계속 맞아요. 와주고 그냥 그걸 보니까 아 진짜 블로그 하나만 잘해도 저렇게 요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사하시고 네. 브랜딩 맞죠? 맞아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컨텐츠 기획자로 살 수 있고 다 이렇게 쫙 올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제가 제 거 이제 채널에서 리얼비긴스라는 채널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저 블로그 하나만 했거든요. 맞아요. 한 놈만 팼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정말 월 2천까지도 찍어봤거든요. 그 모든 기회가 다 블로그에서 왔어요. 맞아요. 저의 수익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왜 빨리 유튜브를 진입을 안 했나 요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멘탈이 막 엄청 강하지 않아요. 이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 여리여리하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게 좀 컸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 사실 내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아니죠. 갑자기 전혀 다른 곳에 뻥 하고 폭탄을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악플을 달다거나 테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블로그는 일단 검색 기반이잖아요. 맞아요. 일단 목적 기반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그 검색을 해서 딱 맞는 그 블로그를 찾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도성이 있어요. 맞아요. 알고리즘은 추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썸네일 보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오면 되는데 거기다가 똥 싸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스스로 단단해질 수 있는 그 어떤 바닥? 뿌리를 좀 만들고자는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꽤 오래 블로그를 했고 맞아요. 그 블로그를 하면서 저는 정말 벽돌 하나 쌓듯이 이렇게 쌓아 올려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는 것보다 천천히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서 근데 사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라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고 그래서 블로그를 좀 되게 오래 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인스타를 할까요? 블로그를 할까요? 유튜브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저는 첫 번째 블로그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무언가를 정말 하려면 나를 좀 돌아보는 글쓰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좀 단단해진 마음들이 조금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를 좀 오래 했던 거죠. 저도 네이버 하고 블로그 그쵸, 하다가 블로그 먼저 했죠. 그다음에 또 유튜브로 이렇게 그쵸,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처럼 정말 그 악플이 많이 달려요. 얼굴이 왜 그렇냐 뭐 저 그 소리도 들었어요. 웃는 게 왜 그러냐. 또 사투리 쓰느냐 뭐 다 그런 얘기 진짜 많아요. 그냥 되게 상처를 받거든요. 맞아요. 그럼 저는 그 상처를 항상 블로그에서 풀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다 따뜻해. 너무 따뜻하고 이 상처된 마음을 풀면 맞아요. 위로해줘요. 괜찮아요, 세비티님. 저희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되게 위안이 돼요. 네. 그래서 블로그를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사실 뭐 맞아. 노출이나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유튜브가 잘 되지만 맞아. 인정. 네, 근데 저의 이 마음의 상처를 안식처.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저에게는 블로그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가져가면 훨씬 좋죠. 그렇죠. 저는 부부 블로그 운영한 것까지 합치면 한 8년 정도 운영했는데 단 한 번도 악플이 없었어요. 블로그에. 저도 정말 없었어요. 네. 블로그는. 근데 유튜브는 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왜 이렇게 자주 웃냐. 맞아요. 뭐 마이크 조절 좀 해라. 뭐. 맞아요. 저한테도 마이크에 투자 좀 하세요. 맞아. 꼭 있어. 하나씩. 아니, 손을 너무 많이 씁니다. 뭐, 계속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사람이 움츠려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계속 비난에 그걸 하니까. 근데, 물론 피드백이 고마울 때도 있는데, 맞아요. 아파요. 맞으면. 그걸 항상 블로그에 가서 치유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거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블로그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게 되게 내가 찐팬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미님께서 블로그 거의 아까 7, 8년 정도 하셨고 계속 이제 팬분들이 제발 그런 과정 좀 열어달라 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블로그 과정도 해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 노하우를 책으로 이제 압축해서 드디어 이제 나왔어요. 이 책이. 빰빰 여기 뜨나요? 네. 원래 진작 나왔어야 했는데 사실 저는 되게 늦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쵸? 늦게 나온 만큼 더 거기에 더 찐으로 막 정말 그 경험 담가 팁을 다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과는 다른 유일무이한 책이라고 봐요. 보통 블로그 책 하면 실용서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제가 쓴 책 같은 경우는 물론 하우투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정말 이 블로그를 왜 해야 되는지 본질적인 이야기부터 저의 어떤 블로그를 하면서 했던 경험담 어떤 부분들이 힘들었는지 어디에서 막혔는지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자세하게 많이 담아뒀어요. 그래서 그냥 방법만 알고 싶다. 뭐 예를 들면 포스팅 상위 노출하는 법만 알고 싶다. 그럼 저희 책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큰 틀에서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이 영상이 지금 나오는 4월 20일에 출간이 되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 먼저 보여주셔가지고 읽었는데 정말 꿀팁도 많았고요. 근데 꿀팁도 많았지만 이렇게 블로그를 하면서 변화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책을 읽고 사실 제가 최근에 조금 블로그를 소홀히 했거든요. 정말 그 책을 읽고 나 다시 열심히 다시 블로그 해야겠다. 이래서 내가 블로그를 했었지라는 정말 그 초심으로 제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책? 저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 블로그 시작하실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비치님 채널에 수치님들이 영상을 보시고 나 올해 2024년은 꼭 블로그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 블로그를 잘 해보고 싶어. 블로그 시작하고 싶어 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시작하는 마음들을 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제가 5분 선택해서 책을 좀 보내드리려고 해요. 와, 네네. 박수! 와. 그러면 이제 아까 로미님께서 말씀해주신 내가 시작하는 마음? 네. 그 이야기를 이 영상 하단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5분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 하시면서 멈춰지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찾아올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서울대 몰라서 못 간 거 아니잖아요. 네. 책상 앞에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게 힘들었던 거잖아요. 건강해지는 방법 다 알아요. 그런데 매일 아침 눈 떠서 그 헬스장까지를 못 가서 우리가 몸짱이 못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처럼 블로그도 함께하는 커뮤니티?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야 좀 흥이 나요. 이게 망망대해에 내가 글 하나 투척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사실 재미가 없어서 이어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시작하시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채널 남겨놓을 테니까 이렇게 세비치님 채널 타고 왔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궁금한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 특별히 더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들을 함께 나눠볼 예정이니까 꼭 올해는 블로그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바쁘신 가운데 저희 채널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신 로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수다 떨듯이 네, 그냥 맞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느낌으로 찍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